안녕하세요. 드라마 텔러 아담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천서진과 도비사가 합작해 오윤희를 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지난 5회 영상을 다시 보다가 기존 후 모든 주장을 뒤엎는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즉 하윤철이 취한 어떠한 행동 하나 때문에 오윤희가 100%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역시 개인적인 내피셜이 들어갔기 때문에 본방송 내용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윤희 부활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윤희를 죽였어야만 했던 제작진과 김순옥 작가의 의도입니다. 알다시피 오윤희는 민설아를 죽인 범인입니다. 그럼에도 심수련의 선처와 용서로 법적인 처벌을 합당하게 받지 않고 출소했죠. 즉 당시 오윤희 상태가 심신미약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당시 미성년자였던 민설아를 오윤희가 죽인 게 사실이라면 그녀가 감당해야 하는 인과응보의 대가는 너무나 처벌이 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대한 대가를 김수록 작가가 시즌3에서 풀어낸 것 같습니다. 즉 시즌2에서는 베로나를 사망 직전까지 몰고 가면서 오윤희가 부모로서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받게 했다면 시즌3에서는 민설아가 겪었던 죽음 후 공포를 똑같이 느끼게 한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민설아와 오윤희의 죽음은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매우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설아는 주단태에게 쫓기다가 오윤희에게 떠밀려 사망했고 오윤희는 주단태에게 쫓기다가 천서진에게 떠밀려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설아도 죽기 전에 다리를 다쳤고 오윤희도 죽기 전에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세 번째 역시 비슷합니다. 민설아는 분수대에 떨어져 사망했고 이후 시체가 유기된 후 발견되었습니다. 오윤희는 죽고 나서 민설아가 떨어져 죽은 그 분수대에 유기되었다가 다시 호수에 유기되었죠. 네 번째는 둘 다 죽어있는 모습과 상처가 비슷했고 모두 심수련이 찾아와서 시신을 확인 후 슬퍼하며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쩌면 오윤희의 사망 장면은 그녀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인과응보 대가를 한 번에 끝내기 위해 만들어낸 작가님과 제작진의 의도이자 배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부활하는 오윤희는 심수련처럼 진정한 선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윤희를 이대로 죽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오해를 세심히 분석한 끝에 오윤희가 살아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즉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자연적으로 오윤희가 죽었다가 다시 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오윤희가 영안실에서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이며 혼자서 깨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이 누군가가 오윤희를 도와줬다면 죄인처럼 일시적으로 심장을 멈추게 하는 약물을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영안실에 누워있는 오윤희의 모습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펜트하우스에서 이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심수련과 윤태주 뿐입니다. 그리고 주예인의 경우는 약물 투입 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취한 후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예인은 약물 투입 후 2019년 12월 17일 오후 11시 35분에 최종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심수련이 장례식을 치른 후 윤태주에게 전화해 혜인이가 살아났냐고 묻죠. 즉 일시적인 심정지 약물을 투입한 지 12시간이 지나기 전에 응급조치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주예인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펜트하우스 세계관에서도 일시적 심정지 약에 대한 부담감을 적시한 적이 있는데요. 심수련은 당시 주예인을 살리면서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영영 못 깨어날 수 있다고 직접 언급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윤희의 경우는 사망 판정 후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어서 약물 투입을 했다고 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윤희를 살릴 방법으로 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른 방법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시체를 바꿔치기 했든 안 했든 영안실에 죽은 듯 누워있는 사람은 진짜 오윤희였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5회를 보니 하윤철은 딱 한 가지 행동만으로 오윤희를 단 3초 만에 살려버리더군요. 그럼 지금부터 논란이 될 시즌3 5회 하윤철의 고시원방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윤철은 천서진을 만난 뒤 자신이 머물고 있는 러빙 고시텔로 향합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오자마자 하윤철은 TV 리모컨을 들더니 TV를 켜죠. 천서진에게 오윤희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는데 찾아보지도 않고 집에 와서 한가하게 TV를 킨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때 TV 속 기상캐스트 볼륨이 크게 켜지더니 다음과 같은 일기예보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2.3도로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참고로 오윤희가 사고 난 장소는 뉴스에서 김포절벽이라고 보도가 나왔죠. 그 말은 즉 오윤희가 사고 난 지점이 서울이라는 뜻이고 이때 서울 온도가 영하 2.3도였다는 것은 굉장히 추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윤희는 밤에 사고가 났으니 이때 체감 온도는 더 추웠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윤희가 물에 빠져 익사만 안 당했다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확률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하윤철이 방 안에서 하나의 의학책을 꺼내 드는데요. 놀랍게도 책 제목이 인체 생리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쳤을 때 뇌신경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참고로 사람이 물에 빠져 저체온증에 걸리면 중추신경, 뇌신경 마비로 호흡과 심장 박동이 줄어들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은 오윤희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 영안실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베로나와 석훈이가 가장 먼저 와 있었죠. 그런데 베로나가 갑자기 다음과 같은 대사를 한 후 자기 옷을 벗어서 오윤희에게 입혀줍니다. 엄마 왜 이렇게 얼굴이 파래? 추웠어? 춥구나. 우리 엄마 추워 보이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오윤희는 현재 익사가 아니라 저체온증으로 심정지가 갔고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오윤희가 어떻게 살아났단 말이야? 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대구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있는 저체온증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체온 상태에서는 외현상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는 환자가 응급처치로 다시 소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망한 것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와우, 대박이지 않나요? 김준옥 작가가 일시적 심정지 물약을 투입하는 너무 뻔한 설정이 아닌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을 드라마에 인용해서 써먹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의학적으로 저체온증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 시간차를 짧게 또는 길게 두고 다시 살아난 케이스가 많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심장이 멈췄다가 자연순환 현상에 의해 매우 천천히 심장이 다시 뛰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증상을 라자루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1982년 의학문헌에 처음 기록된 후 지금까지 약 38건 이상의 증후군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4년도에 폴란드에서 한 여성이 11시간 만에 영안실에서 추위를 호소하며 깨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즉 흔히 말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케이스죠. 이 때문에 장례식을 3일장으로 치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말인데 아마 오윤희도 영안실에서 혼자 움직이면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면 누군가가 오윤희가 살짝 움직이는 것을 보고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김순옥 작가의 상상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록 오윤희 사망 사건이 깔끔하게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이 아닌 드라마이니만큼 좀 더 감안하고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 생각과 달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